안녕하세요, 원수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 어떤 프로젝트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조율건축 사옥 바로 뒤에 있는 MD 사이언스 사옥 관련해서 오늘 대표님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좋은 땅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역세권 한 250m 정도 되는 거리이고요. 네. 30m 이상 되는 이 도로변이 강북에서부터 종로, 마포, 강남, 용산까지 다 연결되는 메인 버스 노선이에요. 정류장에서 1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오래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도로들이 많이 산지에 있어요. 건축법상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폭을 가지고 있는 대지를 보통 대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4m가 안 되는 땅들은 4m를 확보해야 되고, 또 4m와 6m가 만나는 모퉁이 부분은 가각점자라고 해서 모퉁이를 쳐내고 하다 보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 북도를 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를 받을 수 있어서 거의 7층 높이까지 똑바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지예요. 그리고 도로로 내놓을 수 있는 땅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용성이 좋고 활용도가 좋은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보통 코너에 있는 땅을 선호하지 않나요? 이 모퉁이 땅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 이면 도로가 있는데, 이 이면 도로 부분하고에 있어서의 도로 확폭 문제, 그리고 가각 전제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로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블록에서 가성비를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땅으로 보여졌던 땅이 이 땅이었어요. 네. 네. 땅은 양면 도로인 거네요. 맞습니다. 양면 도로입니다. 예, 그래서 뒤쪽 부분에 일정 부분 재청은 됩니다. 한성대 있고요. 바로 나오자마자 루앙이라는 건축물을 지은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제 같이 시행하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프로젝트인데, 건축주분이 그 옆에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름한 동네에 이런 건물이 들어왔네? 라고 이제 보시고, 거기에 이제 저희 명패를 보시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지금 잠실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서 주거도 해결하고 사무실 사옥도 짓고 임대 수익까지 좀 창출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땅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 주변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좋은 땅을 찾으실 수 있었고,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아파트를 팔고 저 건물을 지었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와. 그레이드를 나누기는 뭐하지만 가격 대비 그레이드를 본다면, 내가 이 정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요거를 팔아서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충분히 주거와 업무와 플러스 알파 임대 수익까지 창출이 가능한 그런 사옥 겸 주택, 주상복합, 소형 주상복합 꼬마 빌딩을 충분히 건축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것만 수십 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토지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 그 건축해요? 네. 네, 좀 궁금하네요. 네. 31평형 정도 되는 이제 이런 부지이고요. 6m 복도를 끼고 있고, 이제 반대편에는 남측에는 채 4m가 안 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도로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3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총 대지는 31평이지만 이제 도로로 내놓고 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부지는 28평 정도 됩니다. 3종이다 보니까 건폐율 50%, 용적률 250%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용적률은 다 찾지는 않았어요. 다 찾지 않았던 거는 뭐 주차 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한 것도 있지만, 장애인용 승강기라든지 발코니로 사용이 가능한 실외 기대라든지 그 다음에 다락방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용 면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뭐 한 300% 정도 되는 거죠. 법적인 용적률과 별개로 충분히 토지의 가용성은 아주 좋게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건축주분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여기 2층에 이제 사무실로 업무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층, 6층, 법적으로는 다락층이지만 요 두 개 층이 건축주분 내분과 자녀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3층과 4층은 소담이라는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이용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법정 주차 대수보다 주차를 더 확보해서 4대를 지금 할 수 있게 해서 1층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면을 보시면 2층은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 안으로 들어오면 다용도실과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긴 책상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 4층은 공간이 같습니다. 성북구에 여러 개의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방 크기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써도 가능할 수 있도록 투룸 구성의 거실 주방을 같이 놨었고요. 다만 그런 임대도 좋지만 종로라든지 가까운 지역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도가 높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 외국인 도시 민박하고 네네. 허가를 못 받으면은 이제 광고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도시형 민박에 대한 법적 기준은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 건설에서 공사도 아주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하자도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계세요. 네. 이 종로에서부터 강북을 잇는 이 메인 도로입니다. 35m 이상 메인 도로인데 회사 이름이 보이죠? 가시적으로 멀리에서 봤을 때 이 회사 사옥으로서 가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직각으로 쳐줘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니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에 나아갈 방향성까지 포함한 사선으로 좀 만들었고요. 이쪽 부분의 사선은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작은 땅을 일조권을 완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은 사선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사용 용적률로 따지면 건폐율 50%에 250% 건물이지만 건폐율은 50%, 공사용 용적률은 거의 300% 정도에 육박하는 정도의 규모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동네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좀 번화가 같기도 하다가 맞아요. 그래요 동네가. 제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전에는 여기가 다 한옥집이 쫙 있었던 골목이거든요. 저 한성대 입구역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한옥이 진짜 한 5%도 안 남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은 이렇게 한옥들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도시 발전하면서 저 앞쪽으로는 35m 이상 대로변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보행자나 차량 동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고 실제로도 옆에 보면 저렇게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 주변에도 지금 대형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들이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저층 주택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 지을 때는 여기 동네 분들이 몇 분이 구청에 가시고 그랬어요. 여기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인데 1, 2층만 있는 집에 여기 왜 몇 층짜리가 들어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실제 이 건물 땅도 그렇습니다. 추어탕집, 그 다음에 여기 밀월이라는 카페,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나란히 1층으로 여기는 1층 식당 건물이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지으니까 다들 놀라시는 거죠. 아 여기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물을 신축을 할 때 공사비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지하층을 파지 않아도 인접한 건축물에 위치하고 우리 기초의 위치에 따라서 불토심의를 받게 돼요. 불토심의를 받으면 설계비에서부터 공사비까지 최소 5, 6천에서 1, 2억 이상 정도 공사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연화조 건물. 네, 그리고 오른쪽 건물은 아주 오래되진 않았고 그래도 몇십 년 된 건물이지만 저렇게 건물 차 한 대 들어갈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위치를 딱 잡았을 때 양쪽 다 한 2, 3m 이상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굴토시비를 안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를 최우선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가성비 있는 면적을 창출을 해내면서 공사비 또한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를 아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그렇죠. 팁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계획안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설계 끝 그렇게 하지 않고 굴토심이라든지 인접 건물과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신경 써서 검토를 하는 편입니다. 50% 건폐율 내에서 정말 똑바로 올라간 건물이에요. 다만 그 5층, 6층 올라가면서 일조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옥상 공간에서의 뷰포인트, 그 다음에 건축주 자녀분이 이용할 수 있는 다락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건물이 막 너무 인위적으로 깎고 막 형태가 막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인위적으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다 법규 라인과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의 최대치 안에서 지금 형태가 자연스럽게 돌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요게 이제 제척된 부분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요게 제척된 부분이고 실제 지금 요 안에 있는 요런 구옥들도 네. 건축을 하게 된다면 네. 이만큼의 도로 확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요런 땅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네. 해야 되고 또 가각전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그리고 지적도상에는 사실 요 집과 집 사이에 사이사이 1.5m 골목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죠. 네. 예, 제척되는 부분이 많고 가각전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나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하게 딱 최소치로 도로를 확폭하고 나머지 건축을 통해서 건축주분의 주거나 업무 기능을 활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부지였습니다. 3종, 2종을 그냥 서류상의 2, 3 이걸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이 땅의 실제 북도하고의 연계성, 그 다음에 메인 도로와의 접근성, 인접 건물하고의 관계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무조건 3종이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높아서 일조권 때문에 다 못 찾는다면 사실은 3종이 2종보다 나쁜 땅이죠. 그렇죠. 그런 땅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네. 이 땅은 실제로 최초가는 7층으로 받았었거든요. 다만 이제 스프링쿨러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하층을 파야 되는데 네. 요즘에 지하층 공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 변경을 다시 하게 된 오. 거였어요. 건축주분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조일건축의 김재성 건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